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쉴더스 화이트해커그룹 이큐스트가 분석한 2022년도 보안 위협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2021년 보안 위협 리뷰 및 2022년도 5대 보안 위협 전망을 알려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쉴더스 이큐스트 사업그룹의 이호석, 김래환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호석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쉴더스 이큐스트그룹에서 랩장 및 사업 QA를 맡고 있는 이호석 팀장입니다. 저는 모이킹 12년차 전문가로서 현재까지 여러 개의 제로데이를 찾아서 제조사에 제보하였고 CTF 다수 입상 및 문제 출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SK쉴더스에서는 금융권이나 쇼핑몰 점검 방법론, 최근에는 IoT, 클라우드 해킹 방법론 등을 개발하였고 현재도 뉴ICT 분야의 여러 해킹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후배 양성 및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실무와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된 200여 개의 내부 해킹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화이트 해커가 상향 평준화된 분석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내용이나 노하우들을 적극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래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SK쉴더스 김래환 팀장입니다. 이큐스트 그룹에서 보이킹 사업 총괄 겸 다양한 분야에서 해킹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킹이 재미있어서 정보 보안을 시작했습니다. 해커의 이미지가 좋아서 언더해커 활동을 10년을 했고 해킹대회 1위, 3회를 포함해서 여러 번 입상을 했습니다. 신규 취약점 20개 이상을 제보하였고 언더해커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쌓았습니다. 입사 후에는 APT, ICS, 스마트홈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진단 가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북한발 해킹 사고를 다소 분석했고 비트코인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리얼한 해킹 기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고자 사내 보안 전문가 문화로 신규 취약점을 찾는 버그 바운티 제도를 만들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심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버그 바운티로 발견한 취약점은 벤더사에 전달하여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시장을 리드하고 다른 사람을 대처할 수 없는 최고의 실력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SK쉴더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SK인포색, ADT캡스 하면 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통합법인인 ADT캡스의 새로운 사명으로 고객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슬로건은 안녕을 지키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UICT를 통해서 일상의 안심이 사회의 안전을, 나아가 내일의 지속 가능을 이어갈 수 있게 안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두 분 팀장님은 앞서 소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이트 해커라고 들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화이트 해커 그룹 이큐스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큐스트는 익스퍼트 퀄리파이드 시큐리티 팀의 약자로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연구 분야에서 검증된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 전문가 그룹입니다. 해외의 IBM 엑스포스 리서치, 파이어의 맨디언트 등 글로벌 기업의 전문 조직들과 동등한 역량을 보유한 해킹 전문 조직으로서 위협 정보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능형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2017년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이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사물 인터넷 보안, 언택트 시대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등 매년 주목할 만한 보안 이슈를 선점해 발표하였으며 연구 활동 공개에 앞장서 왔습니다. 네,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올 한 해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2021년 보안 위협 리뷰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색 위협 인텔리전스와 올해 발생한 사고 사례, 그리고 직접 고객사를 컨설팅하여 얻은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년도 5대 보안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발표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 정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품은 좋은 질문 보내주신 5분께 신세계 상품권 10,000원권,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관심 받고 시청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SK쉴더스 화이트 해커 그룹 이큐스트가 분석한 2022년도 보안 위협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정말 다양한 해킹 사고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위협이 부각되는 해였습니다. 원격이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은 외부에서 회사망을 접속할 수 있는 VPN이나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해커들 관심 또한 이런 시스템에 집중되면서 관련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이큐스트 웨비나에서는 21년도에 발생한 정보보안 이슈 및 침해사고 데이터, 고객사 컨설팅 수행 내역 등을 분석해서 2022년 5대 보안 위협을 전망하였습니다. 발표는 총 3가지 파트로 21년 보안 트렌드 리뷰, 21년 보안 이슈 리뷰, 22년 5대 보안 위협 전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격 현황 및 유형, 해킹 사고 사례 등을 통해서 21년 주요 이슈 내용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년은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올해 1월 공급망 해킹 대규모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솔라윈즈라는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고객사 내부를 침투한 사건인데 총 18,000여 건의 고객사가 해킹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카세아나 코드코브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추가 공급망 해킹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에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스마트폰 4만여 대가 해킹당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해커 조직은 국내 금융기관에 사칭한 가짜 인터넷 뱅킹 앱을 통해 해킹이 이루어졌으며 악성 앱이 설치된 사용자들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저장 문서 등을 가로채거나 통화를 정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같은 금융사기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악용한 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176억 원에서 올 상반기 466억 원으로 2.5배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미 송유관 업체가 해킹 당일 해커들에게 약 56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안업계 등에선 대형 인프라 시설을 타깃으로 한 추가 사이버 공격을 불러올 수 있는 잘못된 선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해킹 범죄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7월에는 연 매출 50조에 달하는 국내 대기업의 내부망 접근 권한을 다크웹에 경매로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커들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기업의 시트릭스 VDI의 접근 권한을 확보했으며 자신들의 주장이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VDI에 접속해 PC 정보, 그룹웨어 접속 화면, 내부 문서 열람 정보를 증거로 올렸습니다. 1, 2년 전부터 다크웹에서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기업 정보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보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월에는 87,000여 개의 포티넷 SSL VPN이 패치되지 않은 상태로 실행되고 있어서 VPN 사용자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대량으로 누출되었습니다. 이 취약점은 2018년에 발견되어 아직까지 패치가 되지 않은 업체가 주요 타깃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익스플로이트 되는 취약점 30개 중 하나로 9월에 다시 한번 공격이 유행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 포티넷 VPN 크리덴셜 약 50만 개가 온라인에 올라왔고 22,500여 개 조직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대형 병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예전 홈페이지 해킹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총 10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탈취되었는데 근래에는 민감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병원 경영진들의 인식 변화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국내 방산업체 핵심 기술 탈취를 위해서 선박 해양 분야의 해킹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잠수함 관련 핵심 기술 등 1에서 3급 군사비밀 60여 건을 포함한 4만여 건의 내부 자료를 탈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해킹은 내부 전산망까지 침투하였기 때문에 유출 문서나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1년도 보안 이슈를 보면 솔라윈즈에서 시작된 공급망 해킹이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또 이를 악용한 공격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랜섬웨어, 크레덴셜 스토핑 등도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공격인 거네요. 그럼 이제 이어서 업종별 침해 사고 발생 통계, 또 주요 이벤트 분석, 침해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먼저 2021년 업종별 침해 사고 발생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부터 살펴보면 제조, 의료에서 28.5%, 16.6%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뒤이어 금융 14.3%, 도소매 7.1%, 공공정부 6.9%를 차지했습니다. 국외 기준으로는 제조, 공공정부 분야에서 20.1%, 15.6%로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서비스 14.4%, 의료 14.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급망 공격을 통한 금전 취득이나 정보 유출을 노리는 공격으로 제조업종이 타겟이 되어서 침해 사고가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생산이 중단될 경우에 납기 지연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화된 장비나 윈도우 95처럼 오래된 OS를 쓰는 공장도 많아서 이를 악용하려는 해커들의 관심 및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전반에서 운영 기술 및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월별 주요 공격 이벤트 통계입니다. 공격 비율을 보면 악성 코드 다운로드를 위한 wget 공격이 148만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원격 명령을 삽입하는 쉘 커맨드 인젝션 공격이 118만 건으로 확인되었고 SMB 취약점 공격 시도가 53만 건, PHP 프레임워크인 Sync PHP 원격 코드 삽입 공격이 50만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뒤이어 웹서버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한 SQL 인젝션이 54만 건, 서버 권한 탈취가 가능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46만 건에 달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웹서버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쉘 커맨드 인젝션과 OS 커맨드 인젝션을 이용한 공격이 가장 많았고 특히 9월에서 11월에는 해양 선박 및 국내 주요 상급 병원을 공격하는 이벤트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침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 3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공급망 공격과 VPN 공격이 각각 22.7%와 21.5%를 차지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다크웹을 활용한 개인정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인한 피해는 하반기에도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다크웹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는 해커들의 가장 기본적인 금전화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사고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를 다시 판매하는 악순환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들은 사이트별로 다른 아이디 혹은 다른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등 개인 계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 증가, 원격 근무 환경 증가 등으로 올해 공급망과 VPN에 대한 공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공격 발생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관련 공격 시도가 꾸준히 증가했고 실제 솔라인즈, 카세아, 포틴의 취약점을 이용한 대규모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침해 사고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개인, 기업 데이터 복구 비용, 시스템 마비 등을 노린 악성 코드 감염 사고가 38%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뒤이어 다수의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이 21%를 차지했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15%, 기밀 자료 유출 목적의 공격은 11%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악성 코드 감염 사고는 대부분 대기업, 금융, 의료 등 자금 능력이 있는 회사를 공격하여 금전 괄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용자나 시스템을 악성 코드로 감염시켜 회사 내부망을 침투하는 APT 공격이 가장 많았습니다. 랜섬웨어 배포 후에 복호화 비용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나 내부 기밀정보를 외부 유출하는 것을 빌미로 데이터 몸값을 요구하는 이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군별로 정부 차원에서 보안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거나 보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업종별 침해 사고 발생 통계를 보면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제조업의 특성상 해킹 공격을 당할 경우에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어서 금전적인 피해가 매우 큰 분야라서 해커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 분야는 환자의 이름이나 나이, 또 진단명 등의 민감 정보까지 해커가 노릴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크리덴셜 스토핑도 침해 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했는데요.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에 관심을 더욱더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보안 리뷰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한 팀장님. 21년 보안 이슈 리뷰입니다. 올해는 공급망, 다크웹, 의료정보, 랜섬웨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서 의미 있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몇 해 전부터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공격입니다. 올해는 솔라윈즈, 카세야, 코드커버 같이 여러 솔루션을 이용한 공격이 지속되었고, 다스 취약점을 이용한 물류 및 무역회사들의 중요 정보를 탈취하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망 공격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업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조직이나 회사가 긴밀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유통업체가 각각 다르고 시스템과 서비스 연계성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보안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조직의 보안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파트너의 보안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의 도입, 오픈 API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과 서비스의 연계성 확대 등의 변화가 합쳐지면서 공급망 공격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중요하고 그 심각성이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크웹에서 시작되는 크리덴셜 스토핑입니다. 올해의 특징은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 기업정보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접속 후에는 SSO 등 통합 인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회사 내 주요 시스템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회사의 기밀 정보 유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시스템을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투팩터 인증을 도입하여 해킹을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 정보를 노리는 해커입니다. 올해 8월 전 세계 3천여 개가 넘는 대학병원에서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는 PTS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PTS라고 하는 것은 의료 정보를 기압 튜브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PTS 시스템에서 발견된 취약점으로 의료 정보의 탈취,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합니다. PTS는 병원에 전반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취약점이 병원의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PTS 시스템 취약점은 의료기관의 해킹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추가로 개인보다는 의료기관의 민감 정보까지 타깃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45곳 중 38곳에서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관련 해킹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화하는 표적형 랜섬웨어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타깃으로 한 표적형 랜섬웨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제조,
서비스, 의료 분야까지 거의 모든 산업으로 공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겟형 랜섬웨어는 오랜 기간 기업을 분석해서 맞춤형 악성 코드를 개발하게 됩니다.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하고 랜섬웨어를 다량으로 유포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데이터 몸값뿐만 아니라 탈취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중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났는데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할 수 있는 VPN이나 다스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해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홈 네트워크 및 IoT를 노린 공격이 전년보다 3배 폭증했는데 회사뿐만 아니라 기업 홈 네트워크 보안이 필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 보안 이슈를 하나씩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올 한 해 발생한 보안 이슈에 대해서 시나리오 중심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을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공격 시나리오 몇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망 시나리오인데요. 공급망 회사를 공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소프트웨어 배포 서버의 관리자 PC를 APT나 피싱으로 공격을 해서 장악을 했습니다. 배포 파일을 랜섬웨어로 변조를 했고 공급망 소프트웨어가 이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다스 클라이언트에서 노출된 IP를 이용해서 내부망으로 접근을 했고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을 이용해서 배포 서버를 장악을 했습니다. 공급망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배포 파일을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곳으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기존에는 회사를 직접 공격했다면 현재는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공유기 취약점을 이용해서 원격 근무지인 집으로 침투가 가능했습니다. 기존과 다른 문제점이라고 하면 집에서 발생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내가 편히 쉬어야 할 집에서 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월패드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의 회사에서 납품한 장비를 여러 집에 동시에 설치하기 때문에 취약점 하나만 발생하더라도 동시에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례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병원 PTS 시스템을 이용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PTS 시스템은 의료 정보를 기압 튜브로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홈페이지나 업무망 PC망을 공격하는 형태였다면 PTS 시스템에서 취약점을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내부로 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여러 장비들을 공격할 수가 있고 환자 정보나 처방 정보를 변조해서 약물을 오남용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크웹을 이용한 시나리오입니다. 다크웹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여기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협박해서 돈을 요구하게 되고 돈을 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다크웹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크웹에서 기업 정보를 다시 구매를 해서 회사 내부로 침투를 하고 이 정보를 협박해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게 되면 돈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정보를 다크웹에 재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적형 악성 코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재택근무를 위해서 관리 프로그램들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해커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분석을 해서 RC나 커맨드 인젝션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을 이용해서 관리 서버에 역으로 배포 파일을 랜섬웨어로 변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배포 서버가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서버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PC들을 짧은 시간 안에 감염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거와의 차이점은 랜섬웨어 복호화를 할 때 금전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도 다시 한번 금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그다음에 다크웹에서 이중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제 올해 발생한 사고 사례, 또 SK쉴더스 인포색 위협 인텔리전스, 그리고 직접 고객사를 컨설팅해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년도 보안 위협을 5가지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내년 5대 보안 위협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빌딩, 해운, 항만 분야에서 ICT 기술이 적용되면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공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나 위드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하면서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기업들은 꾸준히 공격을 받고 있고 국내 최대 해운사도 이메일 접속 불가 등의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해커가 있기 마련입니다. 해커가 보안에 취약한 산업제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될 것입니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운영하던 공장 시스템이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공급을 위한 제조업의 성장, 그 중심에는 5G, AI, IoT,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폐쇄적이던 공장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이를 노린 공격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달 전국 여러 아파트의 월패드 카메라가 해킹되었고 사생활이 노출되었습니다. 2007년 정부가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스마트홈 기술을 장려하였고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건물을 신축할 때 스마트홈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증가에 따라 CCTV, 월패드, 무선 공유기 등 여러 장비들이 앞다투어 도입되었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했지만 해킹으로 인해서 내 사생활이 노출된 것입니다. 더욱이 일반인도 발견할 수준의 취약점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사전 보안 점검 없이 무분별하게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홈 기기의 취약점 조치 및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당분간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로 랜섬웨어 공격은 보다 지능화되고 다양한 위협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회복하면서 제조 서비스를 타깃으로 한 랜섬웨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안을 적용하면 시스템을 재시작해야 하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제조 분야의 특성상 다른 분야보다 보안 위협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금융, 공공에 비해서 컴플라이언스 영향이 약한 일반 서비스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랜섬웨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의료산업이 해킹의 타깃이 될 것입니다. 병원의 예약부터 검사, 입원, 퇴원 등 많은 절차를 PC,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로 연결이 되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에 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하고 이를 이용해서 발생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분간 의료산업의 민간 정보를 노린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홈페이지를 해킹하거나 이메일로 피싱 메일을 보내서 내부 PC를 장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PTS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이 트렌드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혈액, 약물 공급을 차단하거나 투입량을 변조해서 의료사고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병원 내 처방 정보, 환자 정보, 의료기술 정보 등을 민간 정보들을 탈취하는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안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빌딩, 항만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에서부터 공장, 기업, 개인, 가정 등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아파트 내 월패드가 해킹돼서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 유포가 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사이버 영역, 물리 보안 영역을 구분짓지 않고 융합 보안의 영역에서 대책과 전략이 마련돼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융합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큐스트에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SK 실러스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이버 보안 5대 전망과 최근 사이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IoT 진단 가이드를 고도화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한번 배포하긴 했는데 다양한 기반 시설 모해킹 경험, 이런 노하우를 축적을 시켰고 산업군별로 고도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스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스라는 것은 바스의 시나리오 해킹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보안 시스템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자체 개발한 지능형 융합 보안 플랫폼인 서미츠를 이용해서 물리보안과 시설관리에 대해서 최신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융합 보안에 있어서 통합 관리를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융합 보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수집하고 분석, 처리해서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시큐리엄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랜섬웨어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성을 강화한다면 보안 위협 식별 및 맞춤형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신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SK 실더스가 제안하는 산업군별 차별화된 컨설팅, 융합 보안 통합 관리를 통한 위협을 최소화한다면 체계적인 보안 취약점 관리로 사이버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SK 실더스가 자체 개발한 지능형 융합 보안 플랫폼 서미츠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SK 실더스의 사이버 보안 인포셋과 물리 보안의 ADT 캡스의 역량이 더해져서 AI 그리고 IoT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에서부터 국가 기반 시설 또 산업 안전 분야까지 보안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안 위협이 다양해지고 또 지능화되는 만큼 융합 보안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큐스트가 준비하고 있는 IoT 진단 가이드, 의료 서비스 특화 컨설팅 등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분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표하시느라. 네. 네, 이렇게 이제 팀장님들 두 분께서 발표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 가운데 좀 몇 가지를 골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모의 해킹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바스 솔루션을 활용한 모해킹입니다. 바스 솔루션은 마이터텍 기반의 140여 개의 시나리오를 2주간 빠르게 진행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실제 악성 코드와 동일하지만 위험성만 제거된 상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랜섬웨어 감염이 가능한지, 중요 정보 외부 유출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해킹이 일어나는 행위별로 어디에 어떻게 취약한지 정리가 가능한 툴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고객사 환경에 시스템 해킹을 하는 점검 방식입니다. 이거는 컨설턴트가 수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만들거나 장비를 우회하는 것과 같이 고객사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솔루션을 활용하면 많은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가능하고 컨설턴트를 활용하면 뎁스 있는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월패드 사건 이게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해킹 사고를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가장 편하고 안전해야 될 내 집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사례의 해킹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 장비를 한번 납품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설치가 될 텐데 여기에서 취약점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법이나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보안 점검도 받고 관제 서비스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이외 분야는 아직도 투자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뚫리기 쉽고 걸릴 위험이 적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일이어서 저도 역시 너무 놀랐는데,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쉴더스 화이트해커 그룹 이큐스트가 해킹, 보안 취약점, 공격 패턴 등 침해 위협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시큐디움 인텔리전스라는 뭐 그런 저희 자사 솔루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나 혹은 뭐 관제에서 공격 패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고 저희도 이큐스 랩이라는 곳에서 그런 위협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공격 패턴이나 뭐 신규 트렌드로 뭐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간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그런 위협을 실시간으로 조금 받으실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테마 모이킹처럼 이런 신규 위협에 대해서 이런 해킹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시나리오 모이킹으로 그런 테마 모이킹을 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여러 컨설턴트들이 투입해서 진행하는 그런 모이킹 컨설팅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해 나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은 제가 용어에 익숙치 않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질문을 못 드리겠고, 우리 팀장님이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그 침해 사고 분석에. 네. 네. 질문을 보면 최근 침해 사고 분석에 마이터 어택 기반 분석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점 진단을 위한 모이킹 수행 시 마이터 어택 기반으로 진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로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라고 하면 저는 앞에 좀 설명드렸던 바스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빠르게 점검도 가능하고 시나리오의 업데이트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관점에서는 혹은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이 솔루션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을 이용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해커들도, 저희 자사에 있는 해커들도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해서, 내부 세미나에서 교육을 해서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고, 이 인력들 중에 또 일부 잘하는 분들을 뽑아서 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 랩이라는 곳에서 이 마이터 어택 기반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시나리오 또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솔루션을 이용한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뒤에서 말씀드렸던 전문 해커의 컨설팅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아까 발표하시는 부분에서도 좀 나오기는 했지만 2022년 5대 보안 위협 가운데서 가장 큰 보안 위협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래한 팀장이 뭐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 가장 저희가 봤을 때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항만이나 해운 쪽에 이제 위협이 계속 올해 침해 사고나 뭐 관련 공격들이 탐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나 뭐 관련된 시스템 기반 시스템들에 대한 해킹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상급병원에 대한 해킹 올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또 2차 공격이 22년도에도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공공이나 제조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보안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이제 해킹이 안 당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올해 해킹 당한 걸 갖고 또 이제 고도화해서 해킹 시도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도 보안에 대한 투자가 좀 시급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의 뭐 개인정보가 정말 많은 부분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정말 그 투자 부분은 더욱더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보안 전문가 그룹인 이제 EQ스트를 통해서 해당 공격의 영향도 분석, 뭐 취약점 보완 등 지능형 공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집단인지 전문 인력은 얼마나 확보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저희 EQ스트라는 조직은 해킹 전문 조직, 보안 전문가 조직입니다. 저희는 전문 인력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 중에는 해킹을 하는 인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협을 분석하는 인력들, 침해 사고를 분석하는 인력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해킹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 컨설팅, 모이킹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 네, 저희도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음 질문 또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EQ스트가 SK 쉴더스의 화이트해커 그룹에서는 컨설팅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각종 솔루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연구 등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각종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보안 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안 솔루션에 대한 해킹을 저희가 또 거꾸로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 솔루션이나 이제 보안 장비들을 다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보안 관제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여러 보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킹 그런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회해서 해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솔루션에 대한 장단점도 좀 있겠지만 사실 장단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연구가 조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여러 보안 장비나 솔루션이나 관제 같은 게 다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우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 보안 장비나 솔루션을 올려놓긴 하지만 그 장비들이 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좀 누락되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점검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조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로 물론 장점도 중요하지만 단점에 대한 부분의 연구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볼까요? 네, 혹시 이 부분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클라우드 관련 네. 공격 사례 시나리오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SK 쉴더스는 보안 위협,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리전스에서 보안 위협을 수집하기도 하고 RSS나 이런 곳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격 기법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인력들을 양성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맞는 진단 가이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진단 가이드, 보안 가이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클라우드 쪽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현재도 클라우드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있고 모이킹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네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쪽은 올해 7월 정도에 저희가 클라우드 모이킹 진단 가이드라고 그런 거를 이제 웹에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AWS를 기반으로 저희가 모이킹 진단 가이드를 그런 가이드를 외부에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이제 외부로 공개를 한 거고, 거기에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웹패킹 같은 경우는 SQL 인젝션이나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인데 AWS에 특화된 모해킹 뭐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연구해서 거기에 담은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거기 그 안에서만 동작하는 서비스를 쓸 때만 동작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람다라는 뭐 API라고 저희는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람다 API가 돌아갈 때 쓸 수 있는 SQL 인젝션, 람다 인젝션 뭐 이런 것들이나 한 11개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목록화 해놓고 그걸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안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작성한 게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별도로 또 이거는 권한이 있을 때 해킹할 수 있는 것들도 연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특화된 모해킹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침해 분석을 어느 수준까지 분석을 해주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침해 분석도 저희 침해 분석 그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탑셔터라는 팀이 따로 있는데 침해 분석은 뭐 어떻게 공격이 들어왔는지부터 뭐 공격해서 탈취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피해 규모가 어떤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준은 저희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굵직한 침해 사고 뭐 예전에 뭐 320이나 77 디도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세한 리포트까지 제공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 이 부분은 뭐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 생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SK 쉴더스, SK 인포섹과는 다른 법인 회사인가요? 라고도 질문하셨어요. 네. 네, SK 인포섹 이큐스트는 SK 인포섹 소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인포섹에서 ADT 캡슐을 거쳐서 지금 SK 쉴더스라는 곳으로 사명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큐스트는 SK 인포섹 소속이 맞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SK 쉴더스 소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포섹이 쉴더스로 사명이 변경된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분 모두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호석 팀장님. 네, 앞으로도 이큐스트가 가진 정보나 기술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뉴 ICT나 신규 해킹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니까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갖고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김리한 팀장님. 올 한 해 현업에서 느끼는 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은 법이나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투자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킹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해커들은 해킹하기 쉬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패드 해킹 사건을 보게 되면 집에서 해킹 사고,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발생했던 해외항만 해킹 사고,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에서 해킹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곳에서 해킹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SK 쉴더스 화이트 해커 그룹 이큐스트가 분석한 2022년도 보안 위협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